자, 이제 요런 문제에서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면 fx가 좌변에 있고요.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다. 요렇게 지금 생긴 식인데 이거를 좌변, 우변 fx하고 gx를 따로따로 보려면은 어때? 힘들죠. fx 그래프 따로 움직이고 gx 그래프 따로 움직이고 이러면은 그래프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쵸?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죠? 요쪽에 있던 식들을요 통째로 일로 넘겨버려요. 넘겨버리면 2x제곱 그리고 3x 없어지겠네. 3x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그러면 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요게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 얘를 우리가 hx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얘를 hx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니? 아래.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네? 꼭지점의 좌표. 요 놈의 꼭지점. 꼭지점. 마이너스 4분의 땡. 1 컴마 땡. 0, 0, 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x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은 거란 말이야. 뭐 표준형으로 바꾸고 이럴 것도 없어. 얘 자체가 표준형이야. 네네. 그지? 꼭지점이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가운데다가 선을 요렇게 그으면 요 센터가 지금 얼마예요? 0이라는 x는 0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마이너스 1부터 3이라는 범위를 표시했을 때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1이겠고 그 다음에 3은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3이겠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치? 요렇게. 그런데 이 영역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대요.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우리는 이 영역에서 가장 어떤 애를 뽑아야 돼? 아래 있는. 봐봐. 가장 아래에 있는 애를 뽑아가지고 만약에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고 해서 나머지도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나요? 만약에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키가 180 미만이야.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우리 반에서 제일 어떤 애를 데리고 와야 돼? 크네. 제일 키 큰 애를 데려와야지. 명제를 데려와가지고 명제 키를 재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 영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하려면 이 영역 중에 제일 높은 애를 데려오는 거야.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높죠. 네. 그러면 3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얼마인지 봐봐. 여기가 얼마일까? 자, x에 3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3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은 18 빼기 a 빼기 3이니까 15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이 15 마이너스 a가 이 영역 중에 제일 높은 애잖아. 네. 그러면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가장 높은 15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0보다 다 작겠죠. 네. 맞나요? 네. 그죠? 그럼 이 구간에 있는 모든 y 값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지금 요 부분이 부등식 후반부 수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프에서 식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영역을 표시를 잘 해놓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애를 골라가지고 그 제일 높은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만족되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은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15가 되는 거지. 그지? 15.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게 비슷해 보이는 문제도 말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이 영역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영역에서 제일 큰 놈을 데려다가 그 놈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도 다 성립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840번도 보겠습니다. 자, 840번은 이차함수 요 친구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위에 있다라는 거는 그냥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크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3이 a보다 크다라는 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민영아,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왔대? 맞아요. 이 부등식의 해가 이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풀어볼까? 자, 이런 해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떤 식이 떠올라요? 그렇지. x-1, x-3으로 인수분해 했을 때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떠오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식이랑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x제곱의 개수만 맞추면. 그지? 그래서 자, 요 식에다가 a를 요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한번 쫙 곱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요 부호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 얘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a인데 부호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리고 부등호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은 100% 어때?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그냥 전개시켜서 답 찾으면 되지 않나? 하윤아,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 값이 누구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마이너스 p랑, 그 다음 얘가 누구랑 똑같다? 요렇게. 그치? 요렇게 똑같다. 그러면 혜원아, p는 4, a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a-p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를 읽자마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는 무슨 말? 크다. 2차 함수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117쪽으로 가서 117쪽에 843번을 볼게요. 자, 843번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일단은 아래에 있다 그랬으니까 또 어때야 돼? 2차 함수가. 그죠? 이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k보다 작다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잠깐 작은 게 아니라 어때야 돼? 항상 작아야 돼. 항상. 그죠? 항상 작아야 돼. 그건 다시 얘기하면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했을 때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될까? 만약에 이거 해를 구했는데 뭐 x가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거는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해를 구해보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 이런 말인 거지. 그치? x자리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지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 말은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아이고 다시 써야겠네. 자,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부등식의 해가 아래쪽에 있다.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하는 그런 k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것도 생각하기 편하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넘겨요. 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k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6 요게 0보다 작은데, 자, 이게 모든 실수를 해로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해야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요거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얘가 0보다 어떻대요? 작아요. 작대요. 근데 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래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가 통째로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지, 그치? 통째로.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일단 어디로 볼록해야 돼요? 아래.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면 내가 x축을 어디다 그어도 무조건 x축보다 위로 올라가는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이러면은 항상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로 볼록해야 되고, 그죠? 위로 볼록하면서 민영아 x축이랑 이렇게 만나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x축이랑 완전히 이런 관계가 돼야지. 그럼 윤호야, 이런 관계가 되려면 일단 k는 어때야 돼? 음수.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k는 음수. 그 다음에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죠, 작다. 그죠? 여기 등호 넣어도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x축이랑 이렇게 닿으면 안 되나? 닿으면? 될까 안 될까? 아래쪽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갖나? 요 지점에서는 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지점 하나를 뺀 나머지가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실수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x축이랑 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그냥 0보다 작답니다. 이런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해볼게. 이제 판별식 해볼게. 자, 하영아 판별식 D는 짝수 공식 할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16 마이너스 K K 괄호 플러스 아 이 K는 요 K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K K 마이너스 맞아요. 요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죠. 그것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요. 작아야 된다. 맞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볼게요. 자, 전개시키면은 16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요건데,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인데, 윤서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좀 잘 풀릴까? 마이너스를 일단 없애줘야 되겠죠? 쫙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6 부동호 뒤집고 0이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인수분해 얼마 8, 2에 마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K-8 K 플러스 2 요게 0보다 크다니까 사이에요 끝이에요? 사이야 끝이야? 윤서 생각은 어때? 사이가 가요. 어디? 끝! 그쵸? 끝! 그지? 0보다 크면 끝! 그러면 K가 작은 놈보다 작거나 큰 놈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전체가 답인가? 아까 전에 우리가 뭐 찾아놨었죠? 그죠? 맨 처음에 이거 K는 0보다 작아요 이거 하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뒤에 걸 풀어가지고 나온 해가 이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범위만 답으로 인정해야죠. 공통범위만. 그러면 가야 답은 뭘까? 마이너스 6번잖아요. 맞아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부등식에 대해서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깊이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자, 그 다음에 1번이라고요? 예, 1번입니다. 왜요? 왜 4번이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동안 네가 윤소리 찌르고 그러니까 못 듣잖아. 아니에요. 저 뭘 아니야, 듣고 이거 때문에 그렇죠. K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 때문에. 아, 무슨 진이었어. 요거랑 같이 봐야지. 여러분 그 피해 게임이라고 아니? 저거 알아요. 그 덱스 그 뭐야?
그거 봤니? 네 봤어요. 야, 그게 뭐예요?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그런 걸 보고 있어. 아니 쇼츠로 봤어요. 쇼츠로. 쇼츠로? 싸우는 것만 봤어. 싸우는 거. 범죄도시도 못 봤는데. 범죄도시? 아, 요즘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네. 약간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야.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시험 끝. 아니 근데 너무 욕이 많이 나오던데? 그게 너네는 못 보나? 그래서 좀 욕은 많이 들어요 오늘. 아 그래. 아무튼 나중에 20살 되고 보세요. 재밌더라. 19금이에요. 그 하승진이라고 알아요? 네, 농구 선수 아니에요? 2m 20이야 키가. 제 형이에요. 뭐라고요? 제 형이에요. 이 형이라고요? 네. 문제 풀게요. 자, 846번 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요. 커피 한 잔 가격이 3,800원인데 하루에 400점 판매되고 이런 문제 이제 많이 봤어요. 100원 할인할 때마다 판매량이 50잔씩 늘어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액수로 잡아야 되냐면 100원씩 몇 번을 할인했느냐. 그럼 100원씩 X번 할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원씩 X번을 할인했다. 그러면 가격이 뭐가 될까요? 3,800 마이너스 100. 그렇죠. 한 번 할인하면 100만큼 빠지는 건데 두 번 할인하면 100 곱하기 2만큼 빠지는 거고 X번 할인하면 100X만큼이 할인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격이 바뀌겠죠. 대신 100원 할인할 때마다 판매량은 50잔씩 늘어나. 그러면 X번을 할인했다 그러면은 판매량도 X번 늘어나겠지. 50잔씩 X번. 그래서 판매량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판매량은 원래 판매량 400잔에다가 플러스 50X 이게 이제 새로운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팔았을 때 하루 판매 총액이 26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럼 하루 판매 총액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곱해야지. 1,000원짜리 20개 팔면은 2만 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판매된 개수를 곱하면 그게 하루 판매 총액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합니다. 3,800 마이너스 100x 그리고 400 더하기 50x 요렇게 둘이 곱한 것이 260만 이상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해서 뭐라고요? 답지를 봤다고요? 뭔 계산을 했어? 아직 계산 하나도 안 했는데? 아직 계산을 시작하지 않았잖아. 그냥 쓴 겁니다. 얘네 둘이 곱한 것이 260만 이상이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을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0을 지워요. 근데 0을 지우기 전에 이게 묶어낸 다음에 지우는 게 좋지 않을까? 얘는 얼마로 묶을 수 있어요? 100이요. 100. 그럼 이거 마이너스 100으로 묶어버려. 그럼 x 마이너스 뭐가 돼요? 38이 되고요. 얘는 뭘로 묶을 수 있죠? 50. 50으로 묶어요. 그죠? 그러면은 곱하기 50 괄호 x 플러스 8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5천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5천. 그죠? 지금 좌변에는 여기 100하고 여기 50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5천이라는 숫자가 앞에 붙어 있고 그리고 괄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변을 마이너스 5천으로 나누면 좋겠네. 그지? 나 이거 그냥 숫자면 어렵지만 동계산이니까 할 수 있잖아. 26만을 5천으로 나누면 얼마야? 260만을 5천으로 나누면 22만 원이요. 그게 무슨 아니 45만 2천 원이요. 4만 5,200원이요. 나누라고. 4만 5,200원이요. 아니 260만 원을 5천 원으로 나누는데 5만 2천 원. 무슨 소리야? 41만. 무슨 소리 하는 5만 거야? 2천 원 맞잖아요, 쌤. 52만 원. 이거 어디 가서 사기 아, 당한 50만 거? 원이요, 쌤. 52만 원. 쌤 52만 원이요. 헷갈렸어요. 50만. 아니 공을 3개씩 떼고 계산하는데 왜 52만 원이 나와? 쌤 저 진짜 알아요. 520. 마이너스 520. 520. 아니 5천원짜리 2장 있으면 만 원이잖아. 어? 그럼 260만 원이면 만 원짜리 260장인데 그 5천원짜리로 바꾸면 520장 아니에요? 요즘에 현금 안 써서 몰라요. 현금을 안 쓴다고 동계산도 못 써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그지? 이렇게 그죠? 암산 안 되면은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눠 알았죠? 진짜 할 수 있었어요. 이상한 계산하지 말고
자, 그래가지고요.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어차피 전개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러면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이거 얼마니? 8 곱하기 38. 304. 304. 그 다음 마이너스 520 넘어오겠죠? 마이너스 520 넘어오면 플러스 520이 되겠네. 그지? 요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16이 되네요. 그죠? 자, 216 맞나? 그럼 요 인수분해 되나? 돼요. 뭘로 되죠? 웨이더빈이 저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6. 아니야. 18, 12로 되죠. 18, 12. 그죠? 18, 12. 18,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이네요. 사이값. 가해야 x의 범위는 x는 12보다 같고 18보다 작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활용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도 답을 틀릴 수 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걸 잘 확인하고 답을 써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커피 한 잔의 최소 가격입니다. 최소 가격. 가장 싼 가격.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지금 커피 한 잔 가격이 이거잖아요. 네. 이게 가장 낮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x 값이 어떨수록 유리해? 클수록 유리하죠. 클수록. 그래서 x의 범위가 12부터 18까지가 나왔다면 우리는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18을 넣어야 되는 거야. 18. 왜요? 그래야지 저 커피 가격이 제일 낮아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x에 18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3,800 마이너스 1,800이 되니까 2,000원이요. 예? 2,000원. 2,000원. 그렇죠. 2,000원. 2,000원이 최소 가격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문제였다. 수령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설명, 진도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교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 있죠. 나는 이제 이 유형 자체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좀 통째로 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으면 네, 좀 도와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 72에서부터 80 사이에 그런 유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560번. 일단 선배님 좀 물어보면 되죠. 그래요. 자, 우선 여기는 갔다 왔다. 자, 74페이지에 519번. 요거는 풀어내지 않아? 아니요. 일단은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를 당연히 뭘로 바꿔야 돼요? 요거를 이거요? 뭐로 바꿔요? 최대 치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 네. 뭐 범위의 제한이 없어도 마찬가지지. 최대 치수를 찾으려면 무조건 우리는 이차 함수에 뭘 알아야 돼? 꼭지점을 알아야지.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어요.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 1. 아니 4. x제곱 플러스 4x죠. 네. 그러면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플러스 k.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2 플러스 k인가? 네. 자, 그럼 꼭지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플러스 k. 2 플러스 k, 그쵸? 마이너스 2, k 플러스 2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위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하게 그려져 있고, 네. 지금 가운데 센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 k 플러스 2요. x는 마이너스 2가 축의 방정식이죠. 네.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는 어디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그럼 마이너스 4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오른쪽으로 4칸. 그럼 여기쯤에 있겠죠. 네. 여기가 플러스 2.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이만큼이란 얘기네. 네. 이만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은 보이죠? 여기죠, 여기, 그지? 네. 꼭지점이죠.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인 k 플러스 2가 지금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이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1이네. 결국 이 k 플러스 2가 3이란 얘기죠. 아, 어떻게 이거 3이란 얘기. 그럼 k가 1이란 얘기네, 그치? 네. k가 1이란 얘기고, 그러면은 k가 1일 때 최소값은 여기냐 여기냐인데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낫죠? 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테니까 2를 집어 넣어서 나온 값이죠. 2를 여기다 넣자. 2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16 4의 제곱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k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2에서의 함수값인데 그것이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6 플러스 k인데 k가 1이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얘가 최소값이겠네. 알겠습니다. 그지? 요런 패턴으로 풀면 되겠죠. 그죠? 1 아니에요? 응? 1 아니에요, 나? 답이 1이야? 답 마이너스 5인데요? 자, 또 유형을 통째로 잘 모르겠다 이런 건 뭐 있을까요? 아까 가에 뭐라 그랬죠? 너 아까 뭐 질문하지 않았어? 560번이요. 몇 쪽이에요? 70도요. 79요? 79에 560? 아, 이런 거는 풀이를 보고 내가 지금 물어보라는 거는 561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이게 90쪽의 유형 13? 네, 90쪽의 유형 13 볼게요. 자, 90쪽의 유형 13은 그런 거죠. 그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인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칭형이라고 하죠. 대칭형. 대칭형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같아요. 뭐 그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x하고 y하고 역할을 바꿔도 똑같은 식. x자리 y 넣고 y자리 x 넣어도 똑같은 식. 그게 대칭형이거든. 그럼 이런 대칭형의 식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x 플러스 y하고 x 곱하기 y를 가지고 그 값들을 거의 대부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칭형의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뭐 대문자 a, b 이렇게 잡아놓고 그 a, b를 가지고 이걸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하윤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2b로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의 값이 1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그냥 xy니까 b 자체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잖아. 그죠? b 자체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요 위에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a제곱 플러스 12가 13이 되는 거니까 a제곱이 1이 돼서 a는 풀마 1이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x 플러스 y가 1이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다. 요 상황 하나하고 또 하나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요거 이해되니 하윤아? 네. a 값이 지금 x 플러스 y잖아. 그지?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근데 x 곱하기 y는 무조건 마이너스 6으로 정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더해서 1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는 거, 아니면 더해서 마이너스 1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암산으로 풀면 돼요. 더해서 1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는 숫자가 뭐겠어? 3하고 마이너스 2겠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3, 마이너스 2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2, 3인지 이건 바뀔 수 있죠. 그죠? 아무튼 여기서 두 쌍의 해가 나왔고요. 여기는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에요. 이건 뭐가 될까? 부호가 이제 거꾸로 가야 되니까 마3, 2 아니면 2, 마3 이렇게 풀리겠죠. 맞니? 그럼 이 네 가지 해 중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요 경우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의 값이 얼마가 될까요? x 세제곱이 얼만데? 27. 3의 세제곱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그러면 27 빼기 마이너스 8 아니야?
얼마예요? 35. 맞아? 그럼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5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세제곱 마이너스 27에서 8을 또 빼니까 이거 마이너스 35. 얘는 그러면 플러스 35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결국 가장 큰 건 35고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35니까 요 계산하면 답은 얼마야? 70이 되는 거죠. 70. 맞니? 그러니까 아무튼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놓고서 스타트하는 게 기본이다. 그죠? 자, 또 여러분 그 3, 4차 방정식 단원에서 요 유형이 좀 어렵다. 유형을 통째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물어봅시다. 기회 줄 때 물어봐. 여러분들 뭐 어려워가지고 못했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이 유형을 손도 못 댔다. 무슨 없어? 명재는 뭐 하나? 선생님 어? 여기 뭐야 74쪽이요. 74요? 네. 유형 9번을 잘 공부했어요. 이거 그냥 네가 안 푼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진짜 공부했어요. 아, 그래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 그지? 자, 74쪽에 그 치환해가지고 푸는 문제 말하는 거죠. 네, 524번이요. 네, 74쪽입니다. 74쪽에 524번 해볼게요. 자, 이게 치환해서 최대치소 구하는 게 범위를 나눠 놓은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형태이긴 해요. 자, 우선 딱 봤을 때 요렇게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치환할 거 아니야, 요거를. 네. 요 부분을 이제 치환할 건데 요 부분을 요거를 t로 치환을 한다면 여기는 뭐가 돼? A 아, 얘를 t로 치환했잖아. 아 ET 예? 아, 요 부분만. T요. 다르게 생겼잖아. 네. T 플러스 1. 그쵸? t 플러스 1이 돼야죠. t 플러스 1. 자, 그래서 y는 t 제곱 플러스 2 괄호 t 플러스 1 마이너스 3 요런 식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얘가 t인 거니까 t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식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요 놈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얘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그리고요. 자, 이 녀석은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면은 옆으로 한 칸 1이면은 두 칸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범위를 활용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가 가장 어떤 부분이야? 낮은 부분이지. 여기가 그럼 최소값이죠. 그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2 꼭지점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높죠. 그럼 여기가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거네. 그러면 2가 되겠네,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치환하는 문제에서 조심할 거 그거예요. 내가 지금 찾은 이 최대값 최소값이 그치 누구의 최대 최소냐. 지금 이 함수는 x와 t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니까 여기서의 이 최대 최소는 t에 대한 최대 최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t 값이 제일 크면 2고 t 값이 제일 작으면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자, 여기에서의 뭐가 된다? t의 범위가 된다. 그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요거 조금 정리하면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고 이것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얘랑 똑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비와요? 비오나 보다. 잠깐만. 어서 안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t는 마이너스 1이죠. t는 마이너스 1. 근데 이번에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는 바로 옆에 있고
플러스 2는 저기 멀리 있죠. 이렇게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색칠할 수 있고, 이렇게 색칠할 수 있고, 자, 이 범위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여기가 되겠네, 여기. 뭐 꼭지점이죠? 꼭지점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가장 높은 부분이니까, 2 집어넣어서 나온 값 몇이야?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7, 최소값 마이너스 2 더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가지고 관계식이 두 개니까 t랑 x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t랑 y 사이의 관계, 이거를 각각 다 풀어서 최대치수를 구해야 돼요. 선생님, 예. 근데요 x제곱 더하기 2x만 t로 두면 안 돼요? 그렇게 둬도 되죠? 그렇게 둬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t-1의 제곱을 한번 전개시켜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x제곱 더하기 2x만 t로 잡았더니요 그 t가 없어져요. t제곱만 남으면 t제곱 마이너스 3만 남아있고 t가 없어져요. 그럼 안 되나? 돼요 그러면? 답이 5예요. 답이 5 아니야? 5 맞는데? 만약에 얘를 t로 잡으면 y는 t-1의 제곱 플러스 2t-3 되죠? 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 되나?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번에는 추계 방정식이 뭐인 거야? 0. 그죠? 0인 거죠. 아. x는 t는 x는 0이죠. t는 0이죠. t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뭐 약간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결국 최대치수 값은 똑같이 나오죠. 멀지 않아든. 오케이. 자, 또 질문하고 싶은 유형 있으면 해봅시다. 그리고 활용 문제도 질문해도 돼요. 어떤 건데? 그 2차 함수의 최대치수 활용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76쪽이요. 76쪽이요. 76쪽에 몇 번? 일단 처음부터 막히긴 했어요. 76쪽에. 그럼 요거는 처음 그 식만 세워줄게요. 534번 같은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보자마자 C 잡는 거야, C. C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로 잡는 거야, 태연아. 이렇게 잡고 스타트를 해. 그러면 이렇게 잡는 순간 여기 길이가 얼마니? OB. AG.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얼마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에 가로의 길이가 A 두 개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럼 가로는 2A가 되겠고 세로는 여기 그대로 세로잖아. 그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세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 이거를 우리가 뭐 fx라고 하면은 fa라고 하면은 자, 둘레 길이라는 건 가로랑 세로랑 더해가지고 2배 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 더해가지고 2배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4a 플러스 18. 요게 그럼 fa가 되겠지? 요거의 최대값 구하면 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런 문제는 여기를 x로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x로 잡으면은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죠. 그럼 그거 3개 더하면 몇 x야? 3x지. 그러면 3x만큼의 철망을 빼고 나머지 철망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럼 전체 철망의 길이가 120m였는데 3x만큼을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여기 가로 부분의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 그치. 120 마이너스 3x 이렇게 잡아야지.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전체 그 담장 이 전체 우리의 넓이니까 요거하고 x하고 그냥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래서 fx는 x괄호 120 마이너스 3x 요거 계산하는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뭐 536번은 그냥 이미 여기서 식을 다 알려줘 버렸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2차 함수로 사용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t의 범위는 2부터 5까지 할 수 있죠? 네.
넓이의 B가 제곱인가요? 그쵸, 닮은 B의 제곱이죠. 오, 그렇죠. 맞았어요. 그 다음에 538이랑 539는 그 풀이가 궁금하면 풀이 영상을 보시고 537은 537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봐.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죠? 네. 근데 전체 삼각형이 지금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8이란 말이야. 네. 그럼 우리가 요 삼각형 이렇게 꺼내왔을 때 여기 길이하고 여기 높이 사이에 몇 대 몇의 비율이 있겠어? 4대5. 그지? 여기 큰 놈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4대 5의 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4x, 여기를 높이를 4x, 그 다음에 밑에를 5x 이렇게 잡고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그대로 5x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8-4x. 전체 높이 8 중에 이 윗부분이 지금 4x니까 여기를 8-4x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5x하고 8-4x를 뭐요? 곱한 거죠. 자, 요것을 fx라고 놓고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에 x값을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그 밖에 또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해볼까요? 이거 상반 방정식 알려주세요. 유형 4번. 몇 쪽이죠? 유형 4번 85 페이지. 85쪽에 근데 저 사실 저도 거의 모르겠어요. 보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자, 85페이지입니다. 상반이랑 보기차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4차 방정식 중에서 조금 특수한 애들이죠. 가혜랑 윤서는 여기 다 풀었니? 윤서 여기 풀었어? 85쪽? 유형 3은 했고 4는 못했어? 설명해 주세요. 잘 같이 들어. 자, 일단 유형 3이 이제 보기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 중에서는 첫 번째 문제처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요런 형태가 나와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잘 풀어줘야 되는 문제 형태죠. 그러니까 치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가운데 거를 바꿔가지고 뭘 만들으라고 했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으라 했어. 그럼 가해야 여기가 몇 x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어? 여기 뒤에가 1인데? 마이너스 2x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x 중에서 마이너스 2x 썼으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4x 뒤로 빼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4x 뒤로 이렇게 빼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에 거 우리 의도대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뒤에 마이너스 4x 그대로 써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대문자 x를 소라 어떻게 다시 x제곱으로 바꿔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4x제곱이라는 건 또 뭐의 제곱이죠? 2x 괄호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2x 괄호 제곱으로 바꿀게. 2x 괄호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식의 형태가 지금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니까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합차 공식을 딱 적용을 해주면 그럼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쪼개지죠. 그러면 이 각각의 2차 방정식은 뭘로 풀면 돼요?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지 않나? 하나만 되구나. 둘 다 안 될걸? 마이너스 1하면 되잖아요. 이게 순서가 지금 2x가 앞으로 와야 되잖아. 그럼 그죠? 두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둘 다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둘 다 근해 공식 써가지고 풀어보면 자, 첫 번째 거는 근해 공식 쓰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인가?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A시야.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풀마 근데
선생님 어. 저기 두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4x가 여기요? 이게 얘랑 합쳤을 때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쵸? 맞지 않니 이거? 그럼 여기도 1 풀마 루트 2 아닌가? 그래서 근이 결국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양수인 근들을 더해라. 양수인 근들을 곱해라구나. 양수인 근들을 곱해라. 그럼 여기서 양수인 근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플러스 루트 2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1인가 답이? 네, 이렇게 풀리겠죠. 그러니까 보기차식을 어떻게 푸느냐 이 풀이 과정에 대한 거를 잘 기억해 줘야 되겠지. 그렇지? 치환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가운데 거를 바꿔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창공식 이렇게 푸는 거. 자, 이게 보기차 방정식이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이제 누구예요? 상반. 얘가 이제 상반 방정식인데 상반 방정식의 특징은 자 가운데 요 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개수가 똑같고 여기 개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좌우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 상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상반 방정식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할 일이 뭐야?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x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전부 x제곱으로 나누면 요렇게 되고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치환하는 거죠. 치환. 근데 치환하기 전에 순서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순서를 여기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랑 이제 짝꿍이야. 얘네 둘을 요렇게 앞으로 당겨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x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분의 4 얘네 둘은 마이너스 4로 묶어주고 싶죠? 그래서 요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플러스 5가 짝이 없으니까 맨 뒤로 요렇게 자 이렇게 순서를 조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뭘로 치환해? 요거를 뭐 이렇게 A 이렇게 치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는 얘를 A로 치환을 했을 때 이거가 뭐냐가 상반 방정식의 포인트죠. t제곱 마이너스 t. A로 치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서 얼마 뺀 거? 마이너스 2 뺀 거. 요렇게 써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0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죠. 그래서 1, 3의 마마 해서 A 값은 1 또는 3인데 자 근데 A 값이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이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지. X 플러스 X분의 1이 1인 경우하고 X 플러스 X분의 1이 3인 경우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요 경우에는 x를 다시 이제 곱해요. x를 다시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방정식이 나오고 요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것만 한번 판단해봐. 이 두 방정식 중에 실근을 갖는 애가 누굴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위에 있는 친구는 근의 공식 써보면 이거 마이너스 나오죠? 아니 판별식 써보면 마이너스 나오죠? 이거 판별식이 마이너스 이거 허근 가져요. 그러면 실근을 갖는 방정식은 요거지.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이 실근 알파도 여기서 나온 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답은 나온 거예요. 자, 실근을 하나 가져다가 실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값을 물어봤는데 알파라는 실근은 여기서 나온 실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자리 알파를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얼마야? 3이죠. 3. 그러니까 근의 공식 막 써가지고 끝까지 가지 말고 어디서 실근이 나오는지 판단해가지고 실근이 밑에서 나왔으니까 아 그럼 알파는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구나.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근데 x를 곱했는데 왜 마이너스 x? 네 알았어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내가 이 유형을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네네. 그쪽에 있는 것도 102쪽? 다른 친구 없으면 혹시 3, 4차 방정식에서 더 물어보고 싶은 유형 없나요? 아쉽게도 제가 있습니다.
재현이 말고는 없나요? 뭐예요? 질문하고 싶은 사람? 어떤 거? 93쪽에. 아 근데 이거 부정방정식은 있잖아. 이거 혹시 학교에서 했니?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93쪽은 뺍시다. 왜요? 이거는 부정방정식은 학교에서 사실 안 했으면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93은 뺄게요. 93은 통째로. 선생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한거 같아요. 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거 시험에 안 나온 지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 아 부정문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고. 안 나와. 만약에 나오려면 이건 분명히 학교에 선생님이 언급을 해요.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낼 리는 없어. 나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안 나온다. 선생님 퀘스천 있어요. 패스. 일단 패스. 자, 3, 4차 방정식에 더 질문 없어요? 저 있어요. 선생님. 아, 쟤 빼고 없어, 쟤 빼고. 아 저요. 와트 문제 중에 와트? 오메가. 오메가 혈내복 소스도 몇 줄? 뭐 어떤 거야? 예를 들어. 이쪽이야. 아니야 그 시험 보다가 봤는데 오메가 플러스 혈내복소수 나오는 거? 오메가 많으시면 마이너스 1. 오메가가 이제 x 세제곱은 1의 두 실근이잖아. 한 허근이잖아요. 네.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로 풀죠. 근데 이거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이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허근은 여기서 나오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이 오메가 바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인 거죠.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게 마이너스 1 되고 요게 1 되고 요거까지 같이 써주면 이제 오메가 바가 들어가는 문제를 풀 수 있죠. 오메가 바가 뭐예요? 켤레복소수지 뭐야. 헷갈려. 오메가의 켤레복소수. 오메가라는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허근이잖아. 그러니까 뭐 구해보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4니까 3i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가령 내가 이 중에서 플러스인 거를 이런 걸 하나 골라가지고 얘를 오메가라고 부르겠다 이런 거거든. 그럼 오메가 바는 누구야 그러면? 얘 말고 나머지 이거. 이게 오메가 바인 거죠. 이게 오메가 바인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 없고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로 이거 두 개 이용해가지고 이 식으로 푸는 거야. 자, 또 3, 4차에 질문 없어요? 선생님 저는요. 너 뭐? 저 질문했단 말이에요. 뭔데? 650원 이거 영상보라 하실 거예요. 쌤 6번이요. 몇 번이요? 86쪽이요. 86쪽에 유형 6이요. 86쪽에 유형 6이요.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는 일단 무조건 우리가 근을 하나 땡겨 놓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내가 x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가 이거부터 찾아야 돼. a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a가 섞여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x에 얼마를 넣으면 a가 사라질까? 이렇게 생각해 봐봐. x에 얼마 넣으면 a가 사라져요? 0 넣으면요? 근데 a는 사라지는데 그럼 상수가 안 사라지잖아. 1 집어넣으면 사라지네, 그지? 그리고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야 명재야, 너는 자다가 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잘 거면 그냥 계속 자, 엎어져가지고. 어디지 가가지고 떠들고 앉아있어. 퇴출시킵시다. 자, x가 1이라고 했을 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a도 사라지고 상수도 어떻게 돼? 플러스 A입니다. 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러네요. 이렇게 네요. 그쵸? x에 1 집어넣었을 때 그럼 a도 없어지고 숫자도 싹 다 없어지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어진 식에다가 윤서야 얼마를 넣으면 0 된다는 걸 발견했어? 방금 x 얼마 넣었냐? 1 넣어봤더니 0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1로 뭐 해야 돼요? 조립제법 해야지. 조립제법.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자 1로 조립제법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러면 4 4 빵 요렇게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자, 그러면 x-1이라는 1차식 얻었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된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을 얻은 거잖아.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근이 3개 있을 때 중근이라는 게 이렇게 둘이 겹쳐도 중근이고 이렇게 둘이 겹쳐도 중근이죠. 그러니까 3개의 근 중에 겹치는 게 2개가 나오면 그게 중근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x는 1이라는 근이 이미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서 아마 x가 뭐 알파 나오고 베타 나오고 이렇게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중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요렇게 2개가 겹쳐서 중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2개가 겹쳐가지고 중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중근을 갖진 않지만 여기서 나온 근이 앞에서 나온 근하고 겹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이라는 근을 얘가 가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여기다 1을 갖다 집어넣어. x자리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플러스 4는 0이다를 만족하면 되죠. 그럼 a가 얼마야? a가 9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a가 9일 때는 여기서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도 1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앞에서 나온 거랑 뒤에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랑 요렇게가 겹치는 케이스 그때 a 값이 9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2차 방정식이 이거 자체가 그냥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럼 이놈의 뭘 쓰면 돼? 이놈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자체가 중근을 갖게 되겠지. 그렇죠? 요거의 판별식이 0 되려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전개시켜서 풀면은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0 되니까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8은 0이다. a 값은 얼마 또는 얼마야? 0 또는 8이죠. a는 0 또는 8. 그래가지고 a 값은 0, 8, 9 몇 개 나와? 3개 나오고 다 더하면은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처음에 무조건 x값 하나를 어떻게든 0 되는 것을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은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잘 찾아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조립제법을 하려면 얼마 넣으면 0 되는지를 알아야 조립제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토요일까지 숙제는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2페이지만 더 추가해가지고 117페이지까지 117페이지까지 해주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 풀이를 좀 잘 활용하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이를 봐도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좀 모아놨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 받을 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RPM에 있는 문제들을 잘 정복을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와가지고 줌 특강을 할 건데요. 줌 특강을 언제 하냐면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할 겁니다. 금, 월, 수, 금. 그래가지고 시간은 10시 40분이고요. 10시 40분이고 요때는 3, 4차 방정식, 요때는 부등식, 요때는 그 점과좌표, 요때는 직선 이렇게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일들의 수학 특강이 있다. 요번 주 금요일이랑 월요일은 종엽쌤이 하실 거고요. 요렇게 이 두 번은 내가 할 겁니다. 자, 올라가서 교재 열심히 끝내고 수고했어요.